전기차 네. 뭐 충전은 안 해보셨다 그랬나요? 아, 저 해보긴 했어요. 근데 해보긴 했었어요. 네, 제주도 가서 전기차 한번 아, 해봤는데 어떤 차요? 그때 아이오닉 빌렸어요. 아이오닉. 아, 아이오닉 EV요? 오래돼서 기억은 좀 잘 안 나네요. 아, 그래요? 오래되셨구나. 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S3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MS3입니다. 전기차 전도사. 전도사까지 전도사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아직 회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도 야 나 전기차 언제 사냐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부모님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멀리 안 나가세요. 네. 시티카가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전기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시티카면 그냥 트위지 타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골프백을 내연기관은 정말 짧게 운행하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차에. 예. 근데 전기차는 그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짧게 운행을 하든 장거리 운행을 하든. 그래서 짧게 운행하시는 분들, 시티카로 출퇴근용으로 그런 분들은 정말 전기차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안 나가시고. 예. 그런 차를 타려면 이제 충전하는 법도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기차 충전구가 왜 이렇게 다양한지 우리나라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은 이유가, 놀러 가세요, 제주도에. 제주도 맞아요. 가면 이제 전기차 한 번씩 이제 빌려 타시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에 가가지고 스탠드에 보면 엄청 종류가 많아요. 커넥터 종류가. 예, 그래서 그럼 뭘 꽂아야 되며 내 차랑은 뭐가 맞는 건지를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피처폰 시절 때 그 휴대폰 충전기 단자 다 달랐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옛날에는 두꺼운 맞아. 커넥터, 24핀 커넥터였다가 스마트폰이 얇아지면서 젠더도 꽂았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거 안 맞으니까 이제 또 제조사마다 다 다르니까 막 젠더 꽂다가 모든 준비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오면서 USB 타입으로 세상이 됐잖아요. 저는 자동차도 약간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일 많이 판 놈이 통일시키겠네, 그죠? 그렇죠. 예. 징기스칸 아니, 테슬라가 될까? 아니면 이제 네. 강대국에서 강대구 표준을 이거 해? 예, 일괄적으로 정하고. 네. 근데 보면 또 그 중에서 꼭 튀는 놈들이 있잖아요. 네, 애플 그쵸. 같이 나는 라이트 타입으로 갈 거야라고 해가지고 결코 절대 그걸로 안 가잖아요. 왠지 테슬라가 또 나는 말을 안 들을 거야라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잠깐, 지금 여기 보여주신 표에 네. 미국하고 하나 더 있어야 돼. 라이트닝 케이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애플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충전 단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충전 커넥터 종류는 일단 국가별로 되어 있고요. 4가지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있고요. 네. 그다음 유럽 연합이 있고 일본, 중국 다 강대국이죠. 그래서 이 4가지 나라에서 각자 충전 커넥터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게 아직 통일이 없이 쭉 그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은 유럽하고 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완속 충전에서는 이제 타입 1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은 타입 1이라고 부르고 유럽은 타입 2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은 단상이고 유럽은 삼상 쓰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는 잘 모르시죠? 네. 그런 긴장했어, 물어봐가지고. 미국은 단상을 쓰고 유럽은 삼상을 쓰기 때문에 네. 삼상하면 더 많은 거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네. 커넥터 개수가 더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유럽에서 그냥 그렇게 채택을 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급속 충전은 차데모를 썼어요. 네. 차데모는 말 그대로 일본 느낌이 딱 나죠. 네. 일본 표준이에요. 아. 네, 차데모는 도쿄전력에서 만든 일본 표준인데요. 그거를 쓰다가 충전구가 2개잖아요. 네. 완속 따로 급속 따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에서 각각 표준을 콤보 타입으로 해서 완속이랑 급속을 합치자. 그래서 위에 5개는 똑같죠. 네. 밑에 2개는 급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완속하고 급속을 합쳤다 해서 콤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콤보 타입 1, 콤보 타입 2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 일본은 이제 원래 타입 1을 썼었고요. 완속은. 급속은 차데모를 쓰는데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GBT라고 해요. 중국은 원래 표준 자체를 GBT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충전 표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완속은 약간 유럽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급속은 완전 특이하게 생겼죠. 자기들만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차가 네. 유럽에서 팔면은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꿔서 그쵸. 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맞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네. 손 많이 가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코나 전기차를 미국에 팔려면 이렇게 만들고 유럽에 팔려면 이렇게 만들고 일본에 팔려면 이렇게 만들고 다 충전구를 다르게 하고 표준도 다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달라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 초창기에는 일본 이 차데모, 그다음 타입 1, 완속은 타입 1, 급속은 차데모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차들 뭐 레이라든가 아니면 소울 2세대 전기차 이런 것들 보면 타입 1이랑 차데모로 충전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미국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콤보 타입 1으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코나 전기차라든가 니로 전기차, 그다음에 소울 3세대 전기차 이런 것들은 다 타입 1 콤보로 지금 충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아이오닉 전기차는 초창기에 나온 거는 차데모로 돼 있었다가요. 중간에 바뀌면서 뭐 후속으로 생산된 거는 또 콤보로 바뀌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타입 1 차데모도 있고 그다음에 콤보도 지금 충전소에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르노 ZE라고 하죠. 이 타입 2를 또 그대로 팔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허용을 해주면서 충전소에 타입 2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럼 타입 2는 좀 진짜 적겠네요. 그죠? 적죠. 왜냐하면 르노 유럽에서 들여온 차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그냥 파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죠. 타입 2는. 그 르노 그 차 보기도 힘든데 그 차 운영하신 분들은 그렇죠. 존경받으셔야 되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것저것을 다 차용했기 때문에 충전소에 가면 타입 1도 있고 차데모도 있고 콤보도 있고 타입 2도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네. 모든 거를 다 차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전기차 보면 초창기 버전 보면 완속 충전은 타입 1으로 돼 있고 급속 충전은 차데모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후속 차종은 이게 합쳐지면서 이걸로 하나로 여기 앞에 충전구가 없어졌겠죠. 뒤에다가 이제 이걸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차는 이게 두 개 다 꽂으면 빨리 더 충전돼요, 그러면? 하나만 충전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요? 완속 급속 충전구 2개 있다고 해서 두 개 다 충전하면 안 되고요. 하나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 제일 이쁘세요? 사실 이 콤보가 되게 못생겼다는 그 평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다 뭐 예쁜지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좀 테슬라가 조금 슈퍼차저? 네, 슈퍼차저가 조금 멋지지 않나. 걔네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 슈퍼차저. 네. 느낌이 있어. 근데 완속 충전하고 급속 충전의 차이도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일단 완속 충전은 보통 3에서 7kW 출력이고요. AC 전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속 충전은 이제 충전 스탠드에서 나와서 AC/DC 컨버터를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배터리 내구성에는 좀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급속 충전은 50kW 이상의 이제 고출력으로 충전 스탠드에서 DC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AC/DC 컨버터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충전구에서 배터리로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빠르게 충전을 하는 대신에 배터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의 경로가 달라요. 완속 충전은 얘를 통해서 들어가고 급속 충전은 다이렉트로 배터리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꽂으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입장에서는 꽂을 수 있긴 해요. 꽂을 수 있는데 동작을 안 하겠죠. 하나가. 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꽂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콤보로 우리나라는 왔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위에 거 완속을 쓰든 밑에 거 급속을 쓰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슈퍼차저라고 본인들만의 이제 독특한 충전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요. 또
자기들이 충전 표준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충전소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로 또 커넥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도 공용 충전소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곳에 다 슈퍼차저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용 충전소를 사용하시려면 젠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마다 또 표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젠더를 다 사거나 아니면 국가에 맞게 테슬라도 충전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또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충전 표준 관련해서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어쨌든 점유를 해서 서로 기싸움을 계속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이 네. 연합을 합니다. 정말 연합 안 할 것 같은 두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 연합을 해서 500kW급짜리 아주 고출력의 급속 충전 표준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오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말 같기도 차오지. 하고 중국말 같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일본이 조금 전기차 점유율에서 좀 뒤처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좀 중국에 손을 내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을 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자제품이 결국에는 USB라는 표준으로 통일이 된 것처럼 전기차 충전 커넥터도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노래 잘 부르세요, 근데? 아유, 저는 노래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안 부릅니다. 지금 완전 딴 척하고 있어. 네. 근데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 커넥터 꽂았는데 안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두 가지 충전 타입이 있는데 공용 충전기는 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용 충전기인 경우랑 그다음에 내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충전기인 경우 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휴대용 충전기는 내가 꽂아놓고 충전이 다 끝났어요. 그럼 남들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얘를 잠가서 이 충전 커넥터가 충전구에서 못 빠지게 해야 돼요. 충전기가 내 거인 경우. 근데 이제 공용 충전기는 이 충전이 다 끝나고 나면 남이 와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가버리면 민폐겠죠, 진짜. 그래서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빠질 수 있게 잠금 장치가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거를 근데 뭐 자동으로 차에서 인식하진 않고요. 사용자가 실내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오토락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오토락 버튼의 해제 유무에 따라서 충전이 끝나고 잠기느냐 아니면 안 잠기느냐 그런 그러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용도 그 오토락을 설정 안 해놓으면은 안 빠진다는 안 거죠? 빠지죠. 민폐인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 되게 좀 민감하겠다 이거. 네. 그리고 내 충전기인데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잠금 장치가. 그러면 남이 와서 훔쳐갈 수가 있겠죠. 근데 비싸나요? 네, 그거 제가 알기로 40만 원? 40만 원이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IC10이라고 하는데 네. 그 휴대용 충전기가 비싸요. 그거. 또 하나 궁금한 게 비 오는 날 충전해도 상관없나요? 그 충전구 외국에 있으니까 빗물 들어가잖아요. 저는 네. 그 우리 주유소도 보면 천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전기차 충전소는 캐노피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도 다 천장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합선되죠. 위험하구나. 그래서 아무리 뭐 충전구에서 배수하는 뭐 그런 구조를 한다고 해도 네.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충전소 입장에서 캐노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천장을 달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 충전 꽂아놓고 뭐 할까요? 글쎄요. 그 시간. 왜냐하면 근데 충전을 시작을 하면 법규가 네. D단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행을 못 하잖아요. 충전 피해잖아요. 피해 무조건 피해 있기 때문에 네. 시동을 켜도 어차피 주행은 못 하고요. 네. 이제 차 안에 꼼짝 없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는 보통 이제 AVN 같은 거는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을 건다기보다는 IG를 온한다고 하죠. 2번 누르면 맞아요. 전장 다 들어오는 네네. 거 아시죠? 그 스타트 2번 누르면 그 IG 온 모드로 하면 이제 AVN 같은 거 다 쓸 수가 있고. 아니 테슬라는 자동차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도 있는데. 맞아요. 그죠? 그런 거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왜 현대는 아직 그런 게 없어? 왜 없어?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그 고객의 입장을 좀 헤아리는구나. 정말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끝판왕이네요, 진짜. 아.